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북을 찾아 지원 유세를 펼치며 텃밭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에게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는 순서. 오늘은 모두 5명이 나선 익산시 갑 후보들을 살펴봅니다. JTBC 전주방송이 주관한 전주시 병 후보자 토론에서 김성주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완주군민이 전주권 시설을 사용할 때 받는 할인 혜택에 대해 전주시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북을 방문해 텃밭 사수를 위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에도 분열의 정치를 중단하라며 야권 단일화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북을 찾았습니다. 전북의 선거 판세가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혼전 양상을 보이자 텃밭 지키기에 나선 겁니다. 김 대표는 이번 총선을 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경제 실패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당에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싸울 대상은 야당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라며 즉각 야권 후보 단일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분열을 정당화하는 것은 호남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입니다. 연대를 거부하는 것은 정권 교체의 꿈을 짓밟는 일입니다. 김 대표는 전북 등 호남에서 국민의당과의 단일화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정읍을 방문한 김 대표는 내일 김제부안 선거구에서 총력 지원 유세를 벌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수석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는 내일 전북을 찾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접전 지역으로 분류된 김제와 전주, 익산을 돌며 친노 패권 세력 심판과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에게 다음 주쯤 전북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정의당은 오는 4일 천호선 공동선거 대책위원장이 전북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JTBC 전주방송이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모두 5명이 나선 익산시갑 후보들을 살펴봤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북경찰서장을 지낸 새누리당 김영일 후보는 중앙의 튼튼한 인맥과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익산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공약은 대기업 유치, 원광대 공과대학 이전 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등입니다. 제일 문제가 우리 익산의 부채 탕감입니다. 저는 중앙의 인맥을 통하고 막강한 우리 새누리당의 힘을 이용해서 전남의 순천의 이정희처럼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익산 경제를 다시 한번 지피겠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후보는 익산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힘 있는 일꾼을 키워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핵심 공약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조, 도시 재생, 세계문화유산을 통한 관광문화도시 육성 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익산만의 성장 동력을 찾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을 찾는 것에 중점할 생각입니다. 익산시장을 지낸 국민의당 이한수 후보는 국민의당 정권 창출을 위해 한 알의 미랄이 되겠다며 고향을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공약은 10만 개 일자리 창출, 역세권 개발과 구도심 재생, 500만 관광객 시대 기반 조성 등입니다. 익산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어요. 한 10년 뒤졌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을 빨리 회복시키고 추스리고 그리고 또 마무리 잘해서 잘 사는 익산을 만들고자 이렇게 출마를 했습니다. 민중연합당 전건희 후보는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핵심 공약은 쉬운 해고 없는 고용 안정, 농민수당 신설,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입니다. 무소속 황세현 후보는 변화를 통해 익산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공약은 사회복지문화 토대 마련, 도서관 장서 확충, 소상인 보호법 제정 등입니다. 익산시 갑은 이춘석 현 의원과 이한수 전 시장 간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나머지 후보들이
어떤 득표율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JTB가 마련한 전주시 병 선거구 총선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와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는 전주에는 일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지난 4년간 열심히 일한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를 위해서 계속 땀 흘려 일하고 싶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는 강력한 전북 정치의 회복을 위해서는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재감 없고 목소리 없는 전북 지역 정치에 강력한 목소리를 불어넣겠습니다. 두 후보는 각종 현안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송천 역터 변전소 건설과 관련해 김성주 후보를 몰아붙였고, 김성주 의원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면 괜찮다 하는 입장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한전 논리입니다. 어떻게 지역 국회의원이 주민 건강이 최우선이어야 하지 한전의 논리를 수용하는가. 김성주 후보는 정동영 후보의 공약이 현실성이 없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시 관광도시 전주를 내세우고 밀레니엄 파크, 청년 파크 이거 공약하셨어요. 자, 동양의 밀라노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삼성 기업 유치 실패했고요. 전주 사대문 보고는 잊어버리셨는데 이번에는 언급도 안 했는데. 새누리당 김성진 후보는 대학가에 새로운 청년 문화를 불어넣고 에코시티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현지 법인화를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학로가 재생돼야 되고 여기에 새로운 어떤 문화가 생기고 예술이 생기고 새로운 이 예술이 중심이 된 청년 창업이 여기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 후보는 총선 이후 전주 완주 통합에 적극 나서고 삼성의 새만금 투자와 탄소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주 병 선거구는 전국적 관심 지역이고 여론조사 결과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어 김성주, 정동영 후보 간 날선 설전이 토론 내내 이어졌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주갑 새누리당 전희재 후보가 전주교도소가 옮겨간 뒤 남은 부지를 체육시설과 녹지공간, 그리고 영화 세트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희재 후보는 기존 교도소의 일부를 영화 세트장으로 바꾸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의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후보와 무소속 함은경 후보가 단일화를 추진키로 해 선거 막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군산의 현역인 국민의당 김관용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두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김관용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당 완주 진안 무주장수 임정엽 후보는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35사단 예비군 부대의 완주군 봉동읍 이전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정엽 후보는 봉동읍의 옛 구군단 부지를 리조트와 축구장, 유스 호스텔이 들어서는 종합 레저타운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4월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한 뒤 열차 승객이 크게 늘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이용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한 뒤 익산역 승객은 55.5% 늘었고 전주역은 55.4%, 정읍역은 33.7% 늘었습니다. 반면 고속버스 이용객은 하루 평균 10.7%, 시외버스 이용객은 15.1% 각각 줄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 완주 통합을 추진하면서 완주 군민이 전주권의 체육시설 등을 사용할 때 전주 시민과 같은 혜택을 줬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이 같은 혜택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월드컵 골프장. 전주시민은 이용료를 10% 할인받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을 추진하면서 상생 차원으로 완주 군민도 똑같이 할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회가 조례를 바꾸면서 완주군민 할인 혜택이 사라집니다. 전주 완주 통합이 무산된 점을 뒤늦게 반영한 겁니다. 적지 않은 시의원들은 다른 시설을 사용하는 혜택도 이번 기회에 없애자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할인 혜택이 75%에 이르는 화장장 등 공립장사시설, 노인 복지관 이용 제한 등이 우선 대상입니다. 전주시는 폐지에 나설 뜻은 없지만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시의회가 나서 폐지안을 내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걸 내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의회 차원에서 의원 발의라도 다시 개정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이 2013년 완주군 주민투표에서 무산된 가운데 최근 전주의 일부 총선 후보들은 총선 이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사회적 경제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을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사회적 경제 기업 크라우드 펀딩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1 상담을 통해 사업 아이템 개발과 홍보 등을 돕기로 했습니다. 청년 작가 30명의 작품을 통해 전북미술의 내일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판화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판화전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하늘 끝까지 닿을 듯한 커다란 나무가 동화 속 세상에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솜을 채운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 독특한 입체감이 돋보입니다. 작가 이가립은 크레파스를 여러 번 덧칠한 뒤 거칠게 긁어내는 방식으로 청년 세대의 억눌린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커다란 팔각면체 위에서 벌어지는 장난감 병정들의 싸움은 혼돈스러운 요즘 세상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30대 청년 작가 30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전북미술의 내일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젊은 작가들이 중견 작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뇌의 기간을 갖는데 그런 과정들을 한데 모아서 또 그들끼리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전시라고 하겠습니다. 목판으로 찍어낸 소나무의 거친 질감이 손에 느껴질 듯 생생합니다. 실크 스크린은 마치 인쇄를 한 것처럼 다양한 색감과 섬세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대수, 김수진 등 꾸준히 판화 작업을 해온 10명의 작가가 판화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연극 더 캣은 에거서 크리스티의 단편소설에서 모티브를 빌려온 작품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놓고 갈등을 겪는 새어머니와 아들의 약혼녀 사이에 벌어지는 기묘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거듭되는 반전이 극의 긴장감을 높여 오싹한 스릴을 선사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화재와 교통, 자살, 감염병 등 4대 사고의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500억 원을 들여 117개 재해 예방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대형 다이아몬드를 맡기고 거액을 빌린 뒤 가짜 다이아몬드로 바꿔치기 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39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54살 서모 씨에게 시가 2억 6천만 원 상당의 8캐럿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맡기고 1억 6천만 원을 빌린 뒤 다이아몬드를 팔아 돈을 갚겠다며 되찾아 가짜 다이아몬드를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이런 수법으로 루비와 사파이어 등 보석 60점을 맡긴 뒤 모두 3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다른 사람에게 온 우편물을 뜯어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5살 황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우편물을 확인하다가 법원이 이 시설 직원에게 보낸 우편물을 개봉하고 빚을 아직도 갚지 않았냐며 해당 직원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완주군 용진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3헥타르를 태운 뒤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완주군은 성묘객이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길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26.3도, 전주는 23.8도까지 올랐습니다. 밤부터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오후부터 약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비가 오면서 낮 기온도 16도 안팎까지 떨어져 당분간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